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보통 예금에 넣어두면 받는 이자가 고작 1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CMA 계좌에 넣어뒀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20만 원이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명백한 손실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돈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 그 전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CMA로 안 갈아타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귀찮아서예요. 지금 쓰행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증권사 앱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증권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낯설음도 있고요. 실제로 3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CMA가 금리 높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추천했고요. 그런데 막상 계좌 개설하려니 뭔가 번거로울 것 같고 증권사 앱 사용법도 새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미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계산을 해봤더니 1년 동안 날린 이자가 무려 25만 원이더래요. 그게 2년이면 50만 원, 3년이면 5만 원이죠. 그제야 부랴부랴 CMA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CMA 개설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비대면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이 작은 심리적 장벽만 넘으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이자가 쌓여있는 그 느낌, 한번 경험하면 절대 은행 보통 예금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CMA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CMA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판 파킹 통장이에요.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랑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혜택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거든요. 첫 번째 장점, 단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예금은 보통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CMA는 일복리 구조예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다음날 또다시 이자를 낳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앱 켜보면 어제보다 잔액이 늘어나 있어요.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몇천 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매일 쌓이는 겁니다. 이 경험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돈이 불어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재테크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은행 보통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내내 잔액이 똑같다가 연말에 가서야 몇천 원 이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CMA는 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일하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금리 자체가 높다는 겁니다. 은행 파킹 통장은 급여 이체하고 카드 실적 채우고 온갖 우대 조건 다 맞춰야 겨우 2, 3% 금리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6개월 한정이고요. 그런데 CMA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투자 계좌와의 완벽한 연동성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려면 은행 계좌를 거쳐서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CMA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CMA 자체가 증권사 계좌니까 바로 투자로 연결되거든요.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이체 수수료도 안 나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돈의 흐름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월급 받고 투자하고 현금 관리하고 이 모든 걸 CMA 하나로 해결하는 겁니다. 은행을 허브로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CMA를 현금 관리의 중심으로 두면 당신의 돈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매일 이자가 붙고 투자할 땐 바로 실행되고, 이게 진짜 스마트한 자산 관리거든요. 은행 앱 켜고 증권 앱 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고 쳐봅시다. 은행 계좌로 관리하면 은행 앱 열어서 증권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증권 앱 열어서 매수해야 돼요.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CMA는 바로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 그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디테일입니다. 1초라도 빨리 1원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장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CMA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라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CMA는 고객의 돈을 증권사 자체 돈이랑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거든요. RP형이든 MMW형이든 고객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거나 우량 채권을 담보로 운용됩니다. 증권사 재정 상황이랑은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 돈이 같이 증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CMA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증권사가 파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원금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예금자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극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은행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대형 증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확률보다 복권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곳들이 갑자기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성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CMA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자지 않고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며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RP형, 환매 조건 부채권이에요.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받는 거예요. 증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붙여서 채권을 다시 사가기로 약속하는 구조죠. 담보가 있으니까 매우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CMA 기본 설정이 이 유형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만들면 보통 RP형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MMF형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고객의 돈을 단기 금융상품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RP형이 정해진 금리를 주는 것과 달리 MMF형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죠.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 어업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데 시장 금리가 오를 때는 RP형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RP형은 금리가 고정이라 예측 가능한데 MMF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원금 손실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 변동이 큰 시기에는 MMF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이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 정도 되는 곳들이죠.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걸고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RP형처럼 별도의 담보는 없습니다. 대신 증권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돈을 빌리는 거라서 금리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담보가 없으니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형 증권사들의 신용 등급이 워낙 높거든요. 보통 AA급 이상이에요. 이 정도 등급이면 파산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RP형과 안전성이 비슷한데 금리는 더 높은 거죠. 네 번째는 MMW형 머니마켓랩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고객의 돈을 증권사가 직접 굴리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 성격의 기관에 전액 예치해서 운용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곳이라서 신용 리스크가 가장 낮아요. 증권사가 망해도 한국증권금융은 멀쩡하니까 내 돈은 안전한 거죠. 다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담보가 중요하다면 RP형,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발행어음형, 극강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MMW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내 성향과 목적에 맞춰서 고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행어음형이 금리도 높고 안전성도 괜찮아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CMA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거든요. 바로 저축은행 파킹통장이에요. CMA와 저축은행 파킹통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입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국가가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줘요. 저축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100% 돌려받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나죠. 반면 CMA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 명확해져요. 수익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원금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1억 원 이하의 자금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0%로 만들고 싶다면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 자금처럼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죠. 하지만 자금 규모가 크고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이 강하다면 CMA가 훨씬 유리합니다. 5천만 원 넘는 돈은 어차피 예금자 보호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금리 높고 투자 연동성 좋은 CMA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저축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1억 원은 보호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전부 CMA에 넣고 높은 금리 받는 게 낫죠. 또 30대 직장인처럼 단기 자금을 모아뒀다가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CMA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결국 절대적으로 우월한 상품은 없어요. 안전 vs 수익, 편의성 vs 심리적 안정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택 기준을 제시해 볼게요. 첫째, 안전 최우선형입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고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경우죠. 이런 분들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자금이라면 예금자 보호받으면서도 꽤 괜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은퇴 자금이나 비상금처럼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이쪽이에요. 둘째, 수익 추구 실리형입니다. 단기 자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원하고 추후 투자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담보형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발행어음형 CMA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P형 CMA보다 한 단계 높은 금리를 제공해요. 실제로 2026년 초 기준으로 RP형이 3% 중반대라면 발행어음형은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까지 나오거든요. 연 0.5%만 차이 나도 1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5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면 15만 원 차이죠. 물론 특정 시기에는 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고객 유치하려고 이벤트성으로 금리를 확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당연히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가입 전에 금리 비교는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나 각종 금융 앱에서 실시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결국 절대적으로 우월한 상품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 안전을 우선할 건지, 수익을 우선할 건지, 편의성을 중요하게 볼 건지에 맞춰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 기존 CMA 계좌를 점검하고 수익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된 CMA 계좌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평범한 RP형으로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하니까 기본값으로 해놓는 거죠. 그런데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증권사 앱을 열어서 CMA 종류를 발행어음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CMA 종류 변경이나 서비스 신청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발행어음형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돈을 넣어두었을 때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작아 보여도 자금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천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뒀다고 칩시다. RP형이 3.5%라면 105만 원, 발행어음형이 4.0%라면 120만 원이에요. 15만 원 차이죠. 이게 5년이면 75만 원 차이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75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발행어음형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만 가능하거든요. 만약 내가 쓰는 증권사가 중소형이라면 발행어음형 옵션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아예 계좌를 대형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앱을 켜서 자신의 CMA 유형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실천 과제예요. 두 번째 단계는 CMA를 중심으로 한 현금 흐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월급날에 맞춰 고정 생활비를 뺀 나머지 여유 자금이 자동으로 CMA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데 생활비로 250만 원 쓴다면 150만 원은 자동으로 CMA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CMA 계좌에서 다시 투자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 이체되게 만듭니다. ISA 계좌에 50만 원, 연금저축 IRP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돈이 스스로 투자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 증식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 현금 관리를 넘어 중장기 자산 증식 전략을 공부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투자를 배워야 합니다. 단기 자금은 CMA에서 효율적으로 굴리고 중장기 자금은 투자 계좌에서 자산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예를 들어 비상금 500만 원은 CMA에, 투자금 3천만 원은 S&P 500 ETF에, 노후 자금 500원은 연금저축에,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현금 관리와 투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그냥 놀게 두지 않아요. 단 하루라도 돈이 휘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CMA에서 매일 이자 받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투자 수익이 나면 또 재투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때 진짜 힘을 발휘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익을 위해 RP형을 발행어음형으로 바꾸고 CMA를 허브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S&P 500, 나스닥 같은 우량 자산 투자와 절세 계좌 활용을 병행하는 거예요.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이런 복잡해 보이는 용어도 결국 돈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단 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현금을 옮기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거대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요. 10원 한 장의 현금도 그냥 놀게 내버려 두지 않는 치밀함, 이게 평범한 투자자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돈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하시기 바랍니다.